축은 산호섬 290여 개가 모여 거대한 반지 모양으로 환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호수라 불리는 이곳에서 채집망 하나 놔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은 현장에 나올 때마다 항상 축 원주민과 동행을 합니다. 시프에쿠타 스폰지. Lewat ngawi sirih. 시레이. 오케이. 이빠 우순. Kukun 1,000 meter. 리브미터, 5미터. 아. 오케이. 칼 하나 차고. Ya. 오케이, 고. 1, 2, 3. 이곳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은 바다를 훤히 깨고 있습니다. 오케이. 첨단 과학 장비보다 더 확실한 안내자들이죠. 산호섬들로 둘러싸인 축의 환초지대는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보물 창고입니다. 무려 10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고 있고 알려진 열대어만 600종이 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바닷속 생물들과 더불어 살아온 축 원주민. 이들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해양 생물의 생태와 특성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전해왔습니다. 수온과 오염에 민감한 산호초의 생태는 지구 환경 연구에 많은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산호초 지대. 우리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특히 의약품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물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도 횟수로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은 이곳 해양생물에서 새로운 항암 물질들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해양생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연구원들은 종종 원주민 언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성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과학적 성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고 지식인데 그것이 현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어를 잘 모르지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언어 안에 이 생물은 뭐다, 요것은 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 시작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 우리 연구원들은 축의 열대 우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처방약 원료 중 4분의 1은 열대 우림의 식물들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주민 언어 속에는 이 열대 식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이거를 준다는 얘기죠? 얘 얘기로는 네, 네. 지금 상처 났을 때 네. 이거를 즙을 내서 네. 상처에 바르면은 빨리 낫는다고 그러는 건데 아, 우리나라 연고 같은 건가? 그런 것 같네. 그, 소독을 겸하는 것 같은데. 아, 소독까지요? 뭐라는 이제 타고 N 열대 희귀 식물과 함께 이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주민 언어는 인류에 더없이 소중한 자원입니다. 축 식물들은 약초로 쓰이는 식물들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이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라까라는 나무인데 부스럼에 쓰는 약이거든요. 부스럼에 쓰이는 식물인데 이 아라까라는 뜻이 부스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약효랑 이름이랑 동일시 되기 때문에 저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니는 이런 식물 이름을 어린 시절부터 부족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오호. 어디 쓰는 거야? 하지만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면서 이런 원주민 언어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좋게 하고 이런 데다 쓰는 거네. 축 언어가 이대로 사라지면 우리는 귀한 지식 창고를 잃게 됩니다. 아무르강 하류로 향하는 길. 소수민족인 울치족 마을입니다. 울치족은 고대부터 이 아무르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아까 질문을 새로 이거 다음부터 하면 되죠? 지난 여름 마을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 사라져가는 알타이어족 언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이는 짝한더니 이는 짝한더니 황혼 다시 할까요? Будьте добры, еще раз, пожалуйста. 올가 할머니는 울치어를 할 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한번 다시 이제 주는 거죠. 823번 한번 물어봅시다. 연못. Еще раз, пожалуйста, слово. 흐르 Нет, другое слово. Пруд. 프룻 что-то вроде здесь ходят не могу 네. 생각이 날 듯 하면서 네. 기억이 안 나시는데요. 네. не знаю 별이란 단어는 얘기를 하셨는데 북두치서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최근에 통계를 보고 왔는데 이 울치족 같으면은 이제 유창한 화자 그런 사람이 50인 정도는 있다. 이것도 뭐 언어학적으로 보면 거의 절멸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와서 직접 사정을 들어보니까 5명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보고 2년 전에만 왔더라면 말씀 잘하시는 분이 살아 계셨다.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급격한 숫자로 감소를 하는 거죠. 나시니 의령이 올가 할머니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방금 막 그래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울치어의 기억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인령이 러시아 같으면은 1920년대 후기에 그 공산주의 성립하면서 콜호즈 성립하면서 그 러시아어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자라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거의 모든 80세 이상 노인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을 전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은 울치어만이 아닙니다. 평생 암으로 강해서 어부로 살아온 이멘차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강에 배를 띄웁니다. 하지만 강은 더 이상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고기를 잡았던 그때의 강이 아닙니다. Раньше Амур был тихий, здесь купались и прямо с Амура воду пили, никто ничем не болел. А сейчас уже с развити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м, химии, там, отходов сколько много в Амур выкидывают, сбрасывают. И сейчас уже даже купаться местами невозможно. 중국의 공장지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면서 물고기도 줄었습니다. 강물도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르강 하류의 숲에서 대규모 벌목이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강이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울치족의 말도 삶의 방식도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Я в жизни мне не приходится пользоваться ульческим языком,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общаем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не общаемся с бабушками, с дедушками на ульческом языке. И поэтому мы, как сказать, обходимся только простыми русскими словами. Я вот по работе, по быту своему пользуюсь только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Все книги написа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всем, что я занимаюсь, это семья, дом, работа. Все обходится без ульского языка. 해는 지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되찾기 어려운 언어가 지금 수천 수만 년에 걸친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DNA라 불리는 언어.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소위 힘 있는 언어들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다른 언어의 영역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 시작. 송이 송이 한 번 더 시작. 송이 송이 음이에요. 남학생만 하나 둘 셋.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 아주 친숙한 우리 동요죠. 하얀 꽃송이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부 밖에 이 노래를 다른 언어로 바꿔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아름다워라. 먼저 눈꽃송이의 노래 가사를 세 가지의 언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장독대 이런 거는 한국의 독특한 그런 문화죠. 이런 것들은 좀 번역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직역 스타일로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성적인 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의 특유한 어떤 표현 같은 거, 이런 걸 실제 영어로 재생하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색깔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의성어 같은 거,
뭐 가령 소를 몰 때도 혹은 뭐 이런 동물의 울음소리도 서로 다른 것이니까 그 많은 차이가 있지. 이제 중국에 쓰지 않는 동구박, 장독대 그런 대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일부러 만들어서 했던 한자어로 조합해서 했던 장독이 있는 곳 이 정도로밖에 못하고 그러죠. 이렇게 번역된 노래 가사를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새 언어의 사용자들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거치는 동안 우리 동요 눈꽃송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뭔가 계속 이상해요. 눈꽃 한 송이 쌓이고 은색의 눈꽃 하늘에서 내리는 은색의 눈꽃 옥상의 정원에 한장 항아리에 눈이 골고루 달리고 아름답네요. 원래 노래는 동구밖에 도인데 마을 입구에라고 바꿔가지고 좀 느낌이 색달랐어요. 처음에 부른 거는 좀 더 쉽고 친근감이 느껴졌는데 두 번째 부른 거는 약간 가사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약간 어색하고 별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눈꽃송이에서 가장 예쁜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송이 송이 눈꽃송이 이 부분인데 눈꽃 한 송이 쌓이고 뭔가 감정도 잘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아름다운 우리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언어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नमस्ते, मेरी मातृभाषा हिंदी है. こんにちは。私は日本語を使い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你好，我说汉语。 Hello, I'm from Australia and speak Australian English. 우리는 비슷한 또래의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大家好，我用中文。 네, 우선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은 같은 현상이나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문화 혹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똑같은 어휘와 상황을 몇 가지 제시하고 각자의 언어로 그것의 의미와 표현 방식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왜 초록색이 화가 났던 뜻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되다는 저는 심심하다 아니면 뭐 슬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초록색이 항상 행복이나 그런 뜻을 땅이 넓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초록색 되면 그럼 농부들이 행복하죠.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해서 배가 서다 배가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배가 서다 뭐 그냥 배가 섰다 그런 뜻인지 다른 감정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고프면 배가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가 안다는 배가 고프면 그럼 배가 서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배가 부르다라고 썼어요.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배가 서다가 화가 나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배가 서다가 이퀄이 화가 나다가 아니라는 게 저로서도 좀 많이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줬는데 또
실험 결과가 참 흥미롭죠. 태안의 그림을 보면서 그게 보통 약간 반패 언어는 이렇게 저마다 세계를 보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언어마다 그 나라의 어떤 향토와 문화와 이런 모든 내용이 수천 년에 걸쳐서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은 잘 유지되고 갖고 해야지만 그것이 인류 보편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세계가 날아가는 것이죠. 호주의 수도 캔버라입니다. 캔버라는 이곳 원주민 언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옛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원주민 텐트 대사관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1972년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연방 정부에 항의하면서 세워졌습니다. 원주민 차별 정책에 대항하며 들어올렸던 깃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원주민 깃발은 당당하게 호주 국기와 나란히 펄럭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Well, if we didn't have our language and our culture would be lost. We've got to keep our culture alive, and by continuing our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has just recently brought in a law.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They've done a referendum or whatever, and they now have to teach Aboriginal studies in every public school in every state. Can we please have some volunteers to pick up the 200년 동안 땅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빼앗긴 호주 원주민들.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키고 강제로 영어와 기독교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5월 26일 We say sorry to the mothers and the fathers, the brothers and the sisters, for the breaking up of families and communities. We say sorry. 호주 정부가 원주민 동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일들을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이날은 Sorry Day로 지정됐습니다. This place is there to remind people that we'd like to see that happen again one day. You know, it gives us Aboriginal people hope that one day the government will say, well, you don't want reconciliation, because personally, I think reconciliation is a big joke. You know, you take the first 5 letters of reconciliation, recon. We've been conned once, we ain't going to get reconned again. 저항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 텐트 대사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If we didn't have our language, our culture would be awash. We wouldn't have it. We need to learn. We need to continue learning our language. We need to do it for education and just teaching our younger generation. They're the people that got to start learning it and practicing it, because if they don't, the culture is going to eventually die away, and we don't want that. We just want to continue living our culture and the life that we used to live. 잃어버린 세대,
도둑맞은 세대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의 후손들. 이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프게 배웠습니다. 이곳이 생기면서부터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던 성스러운 불 앞에 오늘도 모여 앉았습니다. 이렇게나마 희망을 지켜갑니다. I only know a few words. You know, like what basically our animals are. Like the echidna is known as a marder. A goanna is known as a gogar. Red and grey kangaroo, the red kangaroo is a bundar. You know, and a grey kangaroo is a Mirugantaway. It makes me angry to think that I'm an Indigenous person in my own country, but yet I can't speak my own language.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언어의 불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지난 여름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 호주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nd the numbers of organisations funded training have gone up significantly this year. (250여) 개의 호주 원주민 언어는 이미 90%가 멸종했고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주민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호주 정부는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보니까 이 언어가 사라져버리면 호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세계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걸 이제 조금 늦게나마 자각을 해가지고 한 50년 전서부터 아주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는 ATIS라고 하는 중요한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나라에서 공용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이 학회를 통해서 굉장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언어 연구의 권위자인 닉 에반스 교수. 그는 생물종과 같이 사라져가는 언어들도 하루빨리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 vast library of information about human history. Languages can tell us a lot about where people came from, how they adapted to new environments, which groups they interacted with, how they invented concepts, how they invented numbers or various social concepts and so on. So we lose that. One example, we only know that the Gypsies, or Roma, came from India because of the language. Or we can reconstruct exactly how people moved down from Taiwan through the Philippines into the Pacific thanks to information from language, because language carries the history inside. 닉 에반스가 만든 카야 딜드어 사전은 세계적인 희귀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듀공의 귀한 연구 자료이기도 합니다. 호주 해안가에 살았던 카야 딜드 부족은 듀공의 생태에 따라 12가지나 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물고기는 크기와 뼈가 있는지 없는지로 단순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살지 않는 건 곤충도 새도 모두 육상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So now put yourselves in the position of a speaker of an Aboriginal language where maybe very little was written down. You've only got a fragmentary record of the language. It's difficult. The more material you have, the further you'll be able to go. So that's why it's important to just record as much as possible, as many people telling stories, as many words as possible. 이번엔 호주 남동부로 향합니다. 남북한은 조용하고 한가롭게 휴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본래 호주 원주민 굼벵기에르족이 대대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My brother was born over underneath that tree, and there used to be a couple just live on the edge there. They were the Smithers, but this is where my grandfather used to live here. Grandfather Buchanan. 평화롭던 원주민 마을이 철거된 자리엔 백인들을 위한 별장이 세워졌습니다. They were frightened because they couldn't understand what we were saying, like our ancestors were saying to them. And that's all I can think of. They were just frightened. So white people tried to stop you using your language? Yes. They made it illegal. They made it illegal, and anybody got jailed whoever was caught talking it. Never get sick looking at it. 언어를 빼앗긴 힘없는 원주민 부족은 백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Even when we used to go camping up the creek with Uncle and Auntie, we just. 요한나 할머니의 억울한 호소는 이제 대답 없는 넋두리가 돼버렸습니다. But we try to make it the best we can. I can't see anything changing much. I can't see it. Really sad. And the river never changes. It looks beautiful every time you look at it. You ever feel that way about something? Look at you. 사라져가는 부족의 언어를 되살리기 위해 4년 전 굼벵기에르 부족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Four grammar and dictionaries from coastal languages of New South Wales. So the research has been put together in this format with a lot of community consultation as the foundations for language revival. So from here we then need to develop things like this. This is a traditional dreaming story, but we've illustrated it so that it's suitable for children. 굼벵기에르 부족이 언어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모렐리 박사가 수십 년 동안 기록해온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First people that I met were, even though they were living off country, they weren't living in their own country, they were Gumbaynggirr people who'd been shifted there
forcibly earlier days, and they then. So my first job was to collect all the known materials, the tapes, the written materials, to listen to them, to start making sense of all the materials that had been produced.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언어 속에 담긴 군뱅기에르 부족의 뿌리 깊은 정신입니다. I feel really saddened that my language was lost before, because as growing up as a child, I did not hear my language being spoke fluently in the house and by our people in the community. So that saddens me. But having the language now makes me feel like a whole person, and it makes me feel better as a person, yes. 파푸아 뉴기니 동북부를 가로질러 1000km가 넘게 흐르는 세피강. 보트를 탄 지 5시간 만에 강 상류에 다다랐습니다.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부족을 찾아서 밀림을 헤치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밀림 깊은 곳에서만 산다는 신비로운 새 한 마리가 우리를 먼저 맞았습니다. 극락조입니다. 천상의 새라 불릴만 하죠. 이 녀석은 캥거루의 조상뻘 되는 나무 캥거루입니다. 이 미지의 땅 깊은 곳에서 마침내 찾은 마을. 자신들만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울란반즈 부족입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마을 남자들은 한창 집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밀림에서 얻은 것들이죠.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에 의해 열대숲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집을 짓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배워온 곳이죠. 집을 짓는 것을 구경하던 꼬마가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오릅니다. 야자 열매를 따는데요. 집 짓느라 수고하는 어른들을 위한 새참이었네요.
서로 나눠 먹는 이 달콤한 코코넛 한 모금이면 오늘 일한 대가는 충분합니다. 마을 여자들은 숲으로 향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가는 길이죠. 세고 야자나무 숲에 도착하자 미리 베어놓은 나무에 부족장 아쿠스가 먼저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족에게 필요한 양입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울란반주 부족의 밀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고 야자나무 속살에 물을 부으면서 주무르면 녹말가루가 흘러내려가서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부족에겐 밀가루와 같은 싹싹입니다. 여자들이 숲에서 돌아오면 마을에선 맛있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울란반주 부족에게 음식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자연이 준 것이니까요. 음식을 요리해서 마을 가운데 놓아두면 누구나 배가 고플 때 가져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두 가지뿐입니다. 해가 질 때와 해가 뜰 때. 이렇게 자연의 시간과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부족의 주술사 혹기입니다. 약초를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 그런 오다와 모두 우고 희사오 시와이 그런 하거리지니까 우리 카프가 내지 하거리지니까 알아. 아가 아도. 숲에 나올 때마다 혹기는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밀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초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Mas nuye walangani top blessing bata nuti monji way jagan batar da kubas law nagwa education monji yasalawa the top vision English of yaga yawa nuye walangali kana top blessing ba batar alin da monji lemenjiga sagi. 이 밀림에서 생존하는 지혜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축적해온 것입니다. 부족장이 마을 남자들을 호출했습니다. 오늘 부족 남자들은 다 함께 사냥을 나갈 거라고 합니다.
맹맹함을 과시하기 위한 치장을 하고 노래로 자연의 정령들에게 사냥을 구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사냥감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Nota agama tahu yana bagoto. Da agama nota tahu nu agama siya tahu. Nu agama siya tahu. Nambaga ugunyiga yandaga niga nu ija tahu. Yanda ta uhandoa. Eta no anangu ye yawa. Ni eta ni suak no wawa. Ugunyi eta uguki yawa. Absamba warwanuga numbu jingin barbawu shawai bara iwa Long Now, 기나긴 현재라는 이름을 가진 재단인데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만년 동안 세상의 모든 언어를 기록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일명 로제타 프로젝트인데요. 첨단 과학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Made it out of nickel, and it's a very small disc. It's only about 10 centimeters in diameter, and it has on it over 14,000 pages of documentation on human language, and it's actually formed right into the surface of the nickel itself. So it's not digital, it's not ones and zeros, it's actually like reading a page of a book, except the way you read it is with a microscope. 이 로제타 프로젝트는 동일한 비석문을 3가지 언어로 새겨 넣은 이집트의 로제타석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로제타석이라 불리는 로제타 디스크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이 디스크 한 장에 약 1000개의 언어로 된 창세기와 300여 개의 언어로 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산 언어와 함께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We stand to lose up to maybe 90% of human languages in the next 100 years. And so this makes the issue of endangered languages very critical for linguistic science to address, as well as the communities whose heritage languages these represent. And so the Rosetta Project has as part of its focus reaching out to people and telling them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language, how many languages there are in the world, there's nearly 7,000 of them, and why every human language is important, and losing any one of them deprives us all in a certain way of knowledge that's important to humanity. 살아있는 지식 박물관, 언어. 현대화,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가장 다양한 세계가 가장 강한 세계다. 작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성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과학적 성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고 지식인데 그것이 현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어를 잘 모르지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언어 안에 이 생물은 뭐다, 요것은 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 시작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 우리 연구원들은 축의 열대우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처방약 원료 중 4분의 1은 열대우림의 식물들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주민 언어 속에는 이 열대 식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이거를 쓴다는 얘기죠? 얘 얘기로는 상처 났을 때 이거를 즙을 내서 상처에 바르면은 빨리 낫는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연고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 그 소독을 겸하는 것 같은데. 소독까지요? 열대 희귀 식물과 함께 이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주민 언어는 인류에 더없이 소중한 자원입니다. 축 식물들은 약초로 쓰이는 식물들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이름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라카라는 나무인데 부스럼에 쓰는 약이거든요. 부스럼에 쓰이는 식물인데 이 아라카라는 뜻이 부스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약효랑 이름이랑 동일시 되기 때문에 저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니는 이런 식물 이름을 어린 시절부터 부족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면서 이런 원주민 언어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쓰는 거네. 축 언어가 이대로 사라지면 우리는 귀한 지식 창고를 잃게 됩니다. 아무르강 하류로 향하는 길. 소수민족인 울치족 마을입니다. 울치족은 고대부터 이 아무르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지난 여름 마을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알타이어족 언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이는 짝한더니
있는 척한다니. 황혼 다시 할까요? Будьте добры, еще раз, пожалуйста. 올가 할머니는 울치어를 할 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Простыми русскими словами. Я вот по работе, по быту своему пользуюсь только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Все книги написа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всем, что я занимаюсь, это семья, дом, работа. Все обходится без ульского языка. 해는 지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되찾기 어려운 언어가 지금 수천 수만 년에 걸친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DNA라 불리는 언어.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소위 힘 있는 언어들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다른 언어의 영역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 시작. 송이 송이 한 번 더 시작. 송이 송이 음이에요. 남학생만 하나 둘 셋.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 아주 친숙한 우리 동요죠. 하얀 꽃송이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부 밖에도 이 노래를 다른 언어로 바꿔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아름다워라. 먼저 눈꽃송이의 노래 가사를 세 가지의 언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장독대 이런 거는 한국의 독특한 그런 문화죠. 이런 것들은 좀 번역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직역 스타일로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성적인 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의 특유한 어떤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실제 영어로 재생하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색깔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의성어 같은 거, 뭐 가령 소를 몰 때도 혹은 뭐 이런 동물의 울음소리도 서로 다른 것이니까 그 많은 차이가 있지. 이제 중국에 쓰지 않는 동구박, 장독대 그런 대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일부러 만들어서 했던 한자어로 조합해서 했던 장독이 있는 곳 이 정도로밖에 못하고 그러죠. 이렇게 번역된 노래 가사를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새 언어의 사용자들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거치는 동안 우리 동요 눈꽃송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뭔가 이상해요. 노래로 불렀을 눈꽃 한 송이 쌓이고 은색의 눈꽃 하늘에서 내리는 은색의 눈꽃 옥상의 정원에 한장하리에 눈이 골고루 달리고 아름답네요. 원래 노래는 동구밖에 도인데 마을 입구에라고 바꿔가지고 좀 느낌이 색달랐어요. 처음에 부른 거는 좀 더 쉽고 친근감이 느껴졌는데 두 번째 부른 거는 약간 가사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약간 어색하고 별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눈꽃송이에서 가장 예쁜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송이 눈꽃송이 이 부분인데 눈꽃 한 송이 쌓이고 뭔가 감정도 잘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아름다운 우리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언어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नमस्ते, मेरी मातृभाषा हिंदी है. こんにちは。私は日本語を使い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你好，我说汉语。 Hello, I'm from Australia and speak Australian English. 우리는 비슷한 또래의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大家好，我用中文。 우선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은 같은 현상이나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문화 혹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똑같은 어휘와 상황을 몇 가지 제시하고 각자의 언어로 그것의 의미와 표현 방식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왜 초록색이 화가 났던 뜻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되다는 저는 심심하다 아니면 뭐 슬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초록색이 항상 행복이나 그런 뜻을 땅이 넓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초록색 되면 그럼 농부들이 행복하죠.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해서 배가 서다 배가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배가 서다 뭐 그냥 배가 섰다 그런 뜻인지 다른 감정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고프면 배가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가 안다는 배가 고프면 그럼 배가 서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배가 부르다라고 썼어요.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배가 서다가 화가 나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배가 서다가 이퀄이 화가 나다가 아니라는 게 저로서도 좀 많이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줬는데 또 그 미얀마 대통령 실험 결과가 참 흥미롭죠? 태양의 그림을 보면서 그게 보통 약간 반패. 언어는 이렇게 저마다 세계를 보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언어마다 그 나라의 축은 산호섬 290여 개가 모여 거대한 반지 모양으로 환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호수라 불리는 이곳에서 채집망 하나 놔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은 현장에 나올 때마다 항상 축 원주민과 동행을 합니다. 10회 꽂다 스폰지. 시레이. 오케이. 이빠 우순. 그 리브 미터. 리브 미터, 5m. 오케이. 칼 하나 차고. 예. 오케이, 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은 바다를 훤히 깨고 있습니다. 오케이. 첨단 과학 장비보다 더 확실한 안내자들이죠.
산호섬들로 둘러싸인 축의 환초지대는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보물 창고입니다. 무려 10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고 있고 알려진 열대어만 600종이 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바닷속 생물들과 더불어 살아온 축 원주민. 이들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해양 생물의 생태와 특성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전해왔습니다. 수온과 오염에 민감한 산호초의 생태는 지구 환경 연구에 많은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산호초 지대. 우리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특히 의약품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물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도 횟수로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은 이곳 해양생물에서 새로운 항암 물질들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해양생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연구원들은 종종 원주민 언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다시 이제 주는 것이죠. 823번 한번 물어봅시다. 연모. Еще раз, пожалуйста, слово «хур». Нет, другое слово. Пруд. Пруд. Что-то вроде здесь ходят, не могу. 생각이 날 듯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시는데요. Не знаю. 별이란 단어는 얘기를 하셨는데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최근에 통계를 보고 왔는데 이 울치족 같으면은 이제 유창한 화자 그런 사람이 50인 정도는 있다. 이것도 뭐 언어학적으로 보면 거의 절멸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와서 직접 사정을 들어보니까 5명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보고 2년 전에만 왔더라면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살아 계셨다. 그러니까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급격한 숫자로 감소를 하는 거죠. 올가 할머니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울치어의 기억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러시아 같으면은 1920년대 후기에 그 공산주의 성립하면서 콜호즈 성립하면서 그 러시아어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자라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거의 모든 80세 이상 노인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을 전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은 울치어만이 아닙니다. 평생 암으로 강해서 어부로 살아온 이멘차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강에 배를 띄웁니다. 하지만 강은 더 이상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고기를 잡았던 그때의 강이 아닙니다. Раньше, а мы были тихие, здесь купались и прямо с Амура воду пили.
никто ничем не болел. А сейчас уже с развити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м, химии, там, отходов сколько много в Амур выкидывают, сбрасывают. И сейчас уже даже купаться местами невозможно. 중국의 공장지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면서 물고기도 줄었습니다. клюет. 강물도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르강 하류의 숲에서 대규모 벌목이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강이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울치족의 말도 삶의 방식도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Я в жизни мне не приходится пользоваться ульческим языком,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общаем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не общаемся с бабушками, с дедушками на ульческом языке. И поэтому мы, как сказать, обходимся только